캐나다에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12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모든 차들이 불길에 휩싸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모두가 사망한 참사 속에서 한 가족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 가족을 살려낸 건 구급대도 소방관도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소방관은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현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캐나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캐나다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 소방서에서 18년간 근무한 마이크 도슨입니다. 제 나이 올해로 47세, 소방관으로서 수많은 사고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 2월 한 대형 사고 현장에서 목격한 믿기 힘든 장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항상 미국과 유럽 자동차만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오래된 생각이었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고 저 역시 그 생각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제 차고에는 항상 미국산 포드 F152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의 든든하고 믿음직한 친구이죠.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저희 소방서에 비상출동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401번 고속도로에서 12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였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여러 대의 차량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이미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지만 불길이 너무 거셌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미 대피했거나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소방관 제이슨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마이크, 저기, 누군가 살아있어요. 제이슨이 가리킨 방향을 보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 가족이 불타는 차량 사이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안고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은 채로 말입니다. 그들의 옷은 그을음으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희는 즉시 그들에게 달려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그 가족을 검사하는 동안 저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차들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데 어떻게 그들만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을까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가족의 10살 아들 조던이 선천성 천식을 앓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기에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정말 다행이네요. 어떻게 빠져나오셨어요? 제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차 안이 생각보다 안전했어요. 연기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열기도 그리 심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괜찮은 걸 확인하고 나서야 빠져나왔죠. 그의 말을 들으며 의아했습니다. 차량 화재 시 내부 온도는 순식간에 치명적인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들이 탔던 차가 무슨 차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차량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도로 위로 흩어져 있는 잔해 속에서 그들의 차량을 찾아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게 됐습니다. 바로 그 차가 한국산 SUV였기 때문입니다. 외부는 불에 그을려 있었지만 차체의 형태는 여전히 온전했습니다. 게다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을 때 내부는 거의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광경은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동차에 대한 모든 상식을 뒤엎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차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증거는 제 고정관념과 완전히 달랐죠. 한 가족의 생명을 구한 것은 바로 이 한국산 SUV였습니다. 그 차량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 위해 저는 열화상 장비를 가져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온도 분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비였죠. 처음에는 간단한 호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측정 결과를 보고 저는 말 그대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오류인가? 열화상 카메라의 화면을 들여다보며
제이슨에게 말했습니다. 차량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가 무려 60도나 났기 때문입니다. 보통 차량 화재 시에는 외부와 내부의 온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산 SUV의 경우 외부는 불에 타는 동안에도 내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온도를 유지했던 겁니다. 제이슨도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보는데요. 뭔가 특별한 게 있나 봐요. 우리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차량을 견인해 소방서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고 데이터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일반적으로 차량 화재 발생 시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은 평균 2분 42초입니다. 그 이상 차 안에 머무르면 유독가스와 열기로 인해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 한국산 SUV의 경우 데이터에 따르면 사람들이 최대 7분 30초까지 생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무려 5분 가까이 더 많은 생존 시간이었죠. 이 차이는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차량을 분해하며 살펴보니 특별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째, 차량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는 방화벽이 일반 차량보다 두꺼웠습니다. 둘째, 창문과 문의 밀봉 처리가 특수 소재로 되어 있었죠. 셋째, 연료 탱크와 전선 시스템이 특별한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화재 발생 시 더 많은 생존 시간을 제공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설계와 기술의 결과였죠. 저는 구조된 가족을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병원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모두 경미한 그을음 흡입 외에는 큰 부상이 없었죠. 아들 조던의 천식도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차량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차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아버지 데이비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가격 때문이었어요. 미국 차나 유럽 차보다 가성비가 좋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차가 우리 가족을 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의 대답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한국 차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편견 때문에 실제로는 더 안전할 수 있는 선택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차 안전성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최근 몇 년간 안전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화재 안전과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니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전문 소방관으로서 차량 안전에 대해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했는데 오래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진정한 안전은 브랜드나 국가가 아니라 기술과 설계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소방서로 출근하자마자 저는 제이슨을 찾았습니다. 제이슨은 소방서에서 데이터 분석을 담당하는 동료였죠. 저의 새로운 발견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제이슨, 우리가 가진 과거 10년간의 차량 화재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을까? 제이슨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물론이죠. 뭘 찾고 싶으신데요? 차량 브랜드별 생존율이야. 특히 한국차와 다른 나라 차들을 비교해보고 싶어. 재미있을 것 같네요. 한번 해보죠. 우리는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토론토시 전체의 차량 화재 사고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데이터를 분석할수록 놀라운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자동차의 화재 사고에서 생존율은 다른 나라 차량보다 평균 23% 높았습니다. 특히 심각한 충돌 후 발생한 화재의 경우 그 차이는 더욱 두드러졌죠. 한국차 탑승자들은 평균적으로 더 많은 탈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생존 가능성도 높았습니다. 믿기 힘드네요.
이 데이터가 맞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안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말만 믿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 하지만 이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제 아버지는 40년 넘게 미국 차만 고집해온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항상 미국 차가 최고라고 가르쳤죠. 아들아, 미국 차는 믿을 수 있어. 외국 차들은 그저 싸구려일 뿐이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의 데이터는 그런 오래된 믿음을 완전히 뒤집고 있었습니다. 한국 차가 실제로는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화재 안전 분야에서 얼마나 혁신적인지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최근 몇 년간 생존 우선 철학을 바탕으로 차량을 설계해왔습니다. 충돌이나 화재 발생 시 차량 자체가 손상되더라도 사람의 생존 공간은 최대한 보호하는 방식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화재 지연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추고 유독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더 많은 탈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한 가족의 아들 조던, 그 아이는 천식이 있었죠. 일반적인 차량 화재였다면 연기 흡입으로 인해 아이의 상태는 훨씬 심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차의 이런 안전 시스템 덕분에 그 아이는 거의 무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의 연구 결과는 소방서 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동료들 중 일부는 회의적이었지만 대부분은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자신들의 자동차 선택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했죠. 이 과정에서 캐나다에 있는 한국 자동차 회사 연구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저희의 연구에 관심을 보였고 저희를 몬트리올에 있는 그들의 안전연구센터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것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보는 게 어때요? 제이슨이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들이 정말 사실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딸 올리비아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올리비아는 고등학교에서 공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이런 경험이 그녀에게도 좋은 배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한국 자동차 기술을 직접 경험하러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의 모든 고정관념을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몬트리올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옆에는 제이슨과 딸 올리비아가 앉아 있었죠. 올리비아는 창밖 풍경을 구경하면서도 이따금 호기심 어린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그 한국차는 정말 불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불에 안 타는 건 아니야. 하지만 사람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시간을 더 많이 주는 거지. 그게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차이란다. 4시간의 기차 여행 끝에 우리는 몬트리올에 도착했습니다. 역에서 나오자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한국 자동차 회사 캐나다 연구소의 소장 김민재라고 소개했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유창한 영어로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도슨 씨, 직접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연구 결과에 큰 관심이 있습니다. 김 소장은 우리를 연구소로 안내했습니다. 도시 외곽에 위치한 그곳은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넓은 부지에 자리 잡고 있었죠. 실내로 들어서자 로비에서 또 다른 사람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전 엔지니어 사라박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저희 기술을 소개해 드릴게요. 사라는 캐나다계 한국인이었습니다. 젊고 활기 넘치는 그녀는 열정적인 목소리로 연구소를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따라 여러 실험실과 테스트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충돌 및 화재 테스트 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라는 우리에게
생존 코쿤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안전장치가 아닙니다. 차량이 심각한 충돌이나 화재를 겪을 때 사람을 보호하는 다중방어 시스템이죠. 마치 껍데기 안의 알처럼 외부가 손상되더라도 내부의 생명은 보호됩니다. 사라는 실제 크기의 차량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특수 소재의 방화벽, 열차단 창문 코팅, 연기 억제 시스템. 이 모든 것이 함께 작동해 더 많은 생존 시간을 제공하죠. 제이슨이 질문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가격 경쟁력은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라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초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지속적인 연구와 생산 효율화로 이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모든 모델에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선택 사항이 아닌 기본 사양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들의 철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히트 디플렉션 테크놀로지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이것은 화재 발생 시 열을 차량 외부로 분산시키는 기술이었죠. 특수 설계된 시뮬레이션 룸에서 저는 직접 차량 내부에 앉아 화재 상황을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실제 불은 아니었고 열원과 연기 발생기를 통한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은 충분히 생생했죠. 차량 외부 온도는 급격히 상승했지만 내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특수 환기 시스템 덕분에 연기도 최소한으로 들어왔습니다. 테스트를 마치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이런 차이가 실제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는 거군요. 점심시간에 김 소장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역사와 철학에 대해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탑승자의 미래를 책임지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했죠. 하지만 우리는 꾸준히 품질과 안전에 투자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한국차를 무시했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올리비아가 갑자기 김 소장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안전 시스템을 만들지 않나요? 김 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회사가 각자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떤 회사는 속도나 성능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회사는 럭셔리한 느낌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선택했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됐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자동차를 고를 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빠른 속도, 멋진 디자인,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 가족을 지켜줄 안전성일까요? 그날 연구소를 떠나기 전 사라가 저에게 작은 기념품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한국차의 생존 코쿤 시스템을 축소한 모형이었습니다. 이걸 가져가세요. 여러분의 소방서에서 교육 자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을 토론토로 돌아가 많은 사람들과 공유해야겠다고 말이죠. 토론토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연구소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화재 시뮬레이션 영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객실 내부와 외부의 뚜렷한 온도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이걸 소방서 동료들에게 보여줘야겠어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도착 후 저는 먼저 소방서장 톰슨에게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지만 데이터와 영상을 확인한 후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이크, 이 정보는 정말 가치 있어 보이는군. 다음 주 안전회의에서 전체 소방관들에게 발표해보지 않겠나?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준비하는 동안 사고 현장에서 촬영한 열화상 영상과 함께 제 생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했습니다.
그저 동료들과 지인들에게 알리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게시물이 하루 만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공유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역 방송국 CBC로부터 인터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전국 방송 CTV까지 연락이 왔죠. CBC 인터뷰에서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18년 경력의 소방관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이건 운이 아닌 기술의 차이입니다. 한국차는 화재 상황에서 평균 5분 가까이 더 많은 탈출 시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화재 현장에서는 단 1분의 차이가 생명을 결정짓습니다. 인터뷰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확산됐고 캐나다 전역에서 트렌드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 안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에는 관련 경험담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소방관 출신 저널리스트 앤드류 콜린스가 연락해왔습니다. 그는 CNN 캐나다 지국에서 일하고 있었죠. 도슨 씨, 이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습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앤드류와 함께 좀 더 체계적인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과거 10년간의 차량 화재 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여러 소방서의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 화재 테스트를 직접 실시하기도 했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차는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 일관되게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생존 시간에서 큰 차이가 났죠. 앤드류는 이 내용을 CNN 본사에 보고했고 놀랍게도 본사에서는 특별 뉴스 보도를 기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CNN의 대표 앵커와 함께 인터뷰를 하게 됐고 그 모습이 전 세계로 방송됐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사고로부터 살아남은 가족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나섰죠. 특히 10살 아들 조던은 자신의 천식에도 불구하고 무사할 수 있었던 경험을 순수한 목소리로 들려주었습니다. 소방관 아저씨, 우리 가족 구해줘서 고마워요. 조던의 말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를 구한 게 아니야. 너희 가족이 탔던 차가 너희를 지켜준 거란다. 이 대화는 CNN 보도에 그대로 담겼고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선택할 때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됐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차량 화재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한국차 소유자들의 생존 사례가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였죠.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자동차 회사들은 이 보도가 편향되었다고 비판했고 몇몇 자동차 전문가들은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 자체가 자동차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저 역시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달하는 정보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담감도 가치 있게 느껴졌습니다. CNN 보도가 방영된 지 약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화재로 한 가족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앤드류 콜린스가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도슨 씨, 베이징 사고에 대해 들으셨나요? 중국산 저가 SUV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룬 토론토 사고와 비교 취재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의 취재팀과 함께 이 두 사고를 자세히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사고는 우리가 경험한 토론토 사고와 여러 면에서 유사했습니다. 다중 추돌로 발생한 화재, 비슷한 화재 강도와 지속 시간.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차량에 탑승한 가족 모두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앤드류의 취재 결과 베이징 사고 차량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저가 SUV였습니다.
이 차량은 외관과 성능은 준수했지만 화재 안전 시스템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는 수준이었죠. 기술적 분석 결과 이 차량은 화재 발생 시 평균 2분 10초의 탈출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토론토 사고의 한국차는 7분 30초였죠. 5분 20초의 차이가 6명의 생명을 갈랐습니다. 이건 정말 비극적인 차이군요. 앤드류가 자료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설계와 기술의 차이죠. CNN은 이 두 사고를 비교하는 후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 자동차 회사의 안전 투자 정책과 중국 회사의 비용 절감 전략 간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게 됐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지난 10년간 자동차 안전 기술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왔습니다. 특히 화재 안전 시스템은 그들의 핵심 기술 중 하나였죠. 반면 일부 중국 회사들은 빠른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비용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 차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도 안전에 큰 투자를 하는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특정 사고의 차량은 안전보다 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모델이었죠. CNN 보도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동차를 선택할 때 우리는 종종 가격, 디자인, 연비 같은 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안전성은 간과하곤 하죠. 사고가 날 확률은 낮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그 차이는 생명을 좌우합니다. 이 보도는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2분 10초와 7분 30초, 이 5분 20초의 차이가 6명의 생명을 갈랐습니다. 라는 문장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저는 토론토 사고에서 살아남은 가족과 함께 후속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데이비드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살아남은 것은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어요. 3년 전 저희는 차를 고를 때 여러 옵션을 비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국 차를 선택한 이유는 가격이 합리적이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택이 저희 가족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생각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맡기는 공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앤드류와 저는 이 취재 과정에서 전 세계의 자동차 안전 기준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각 국가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화재 안전에 관해서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각국 정부도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앤드류가 말했습니다. 안전 기준을 강화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 역시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취재를 통해 자동차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길 바랐습니다. CNN의 특별 뉴스 보도 5분의 기적 한국 자동차의 숨겨진 진실은 방영 당일 전설적인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북미는 물론 유럽, 아시아까지 전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죠. 방송 이후 여러 국가의 교통안전 당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연구 결과에 관심을 보였고 자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는 한 발 더 나아가 저를 자문위원으로 영입했습니다. 제 소방 경험과 자동차 안전에 대한 연구가 국가 안전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였죠. 마이크, 당신의 통찰력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회 대표 해리슨이 말했습니다. 자동차 화재 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소방서를 순회하며 새로운 자동차 화재 대응 기술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차량 종류에 따른 화재 진행 속도와 생존 가능 시간에 대한 정보는 현장 소방관들에게 매우 유용했습니다. 교육 세미나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술의 가치는 외관이나 속도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몇 분을 버텨내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소방관들에게 그 몇 분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은 곧 미국, 영국, 호주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각국의 소방당국에서 저를 초청해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죠. 한편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안전기술도 더욱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권위 있는 자동차 안전평가기관에서는 화재 안전성 테스트를 강화했고 그 결과 한국 차들이 최상위 등급을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소비자들이 차량 구매 시 안전성, 특히 화재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차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슨 씨의 증언이 시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한 자동차 산업 분석가가 말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이 차는 화재에 얼마나 안전한가? 라는 질문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이런 변화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제 의도는 단지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지 특정 국가의 자동차를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조했습니다. 저는 한국차만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안전기술에 더 투자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쟁은 결국 소비자, 즉 우리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CNN 보도 이후 한국차의 안전기술은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비슷한 화재 안전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한국 기업과 기술 제휴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전체 자동차 산업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 언제였냐고 물으면 주저없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토론토 사고에서 살아남은 아들 조던이 건강하게 학교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CNN 보도로부터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15년간 타던 미국 픽업 트럭을 팔고 한국차로 교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결정에 대해 가족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딸 올리비아는 열렬히 지지했지만 아버지는 처음에 매우 실망한 기색이었습니다. 어떻게 외국차를 살 생각을 하니? 우리는 항상 미국 차만 타왔어.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그동안 그렇게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결과 이 결정이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이해하지 못했지만 손녀 올리비아의 설득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할아버지에게 소방서에서 연구한 데이터와 실제 사고 사례들을 보여주었죠. 할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아빠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이 일에 매달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됐어요. 아빠는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어요. 그게 진짜 영웅이죠. 결국 아버지도 마음을 열었고 심지어 저희 집에 방문했을 때 제 새 차를 시운전해보기도 했습니다. 운전감은 나쁘지 않구나. 아버지가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한 안전 기능들이 정말 있는지 살펴봤는데 정말 좋더라. 이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고정관념이 변할 수 있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소방관 일을 계속하면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자동차 안전 교육 프로그램 창설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동차를 선택할 때 브랜드나 국가가 아닌 실질적인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교육하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지역 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에서 강연을 하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했죠. 하지만 점차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커졌고 결국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발전했습니다. 놀랍게도 토론토 사고에서 살아남은 가족이 저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싶다고 했죠. 저희 프로그램은 점차 자동차 안전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소스로 인정받았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더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그날 401번 고속도로에서 목격한 장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 가족이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오는 그 순간이 저에게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동차를 볼 때 더 이상 국가나 브랜드를 먼저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그 차가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동차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